불과 1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는 엔비디아로부터 품질 불합격 통보를 받으며 굴욕을 겪었습니다. 발열 문제, 전력 효율 미달이라는 냉정한 판정이 내려졌고 주가는 급락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직접 나서서 삼성전자에 긴급 요청을 보냈거든요. 테스트는 건너뛰고 당장 HBM4 물량부터 달라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평택 캠퍼스에 도착한 이 전문 한 통은 단순한 거래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권력 지도가 공급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거대한 판도 변화의 신호탄이었죠. 반도체 업계에는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신제품은 반드시 섭씨 85도, 습도 85%의 극한 환경에서 6주에서 6개월간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거죠. 칩 하나가 불량이면 수억 원짜리 서버 전체가 멈춰버리니까 당연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겠다고 나섰어요. 테스트는 나중에 하고 일단 물량부터 확보하자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례적이냐면 마치 집을 짓기 전에 설계도 검토도 안 하고 계약금부터 쏜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삼성의 HBM3를 품질 미달이라며 거절했던 그 엔비디아가 말이죠. 이 급변의 배경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차세대 AI 칩 시장 선점을 위한 엔비디아의 조바심입니다. 경쟁사들이 치고 올라오기 전에 물량을 먼저 쓸어 담아야 하는데 SK 하이닉스만으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젠슨 황이 직접 고개를 숙인 이 순간 삼성전자는 더 이상 을의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테스트 결과보다 물량 확보가 우선이라는 메시지. 이건 곧 현재 AI 반도체 시장의 공급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죠. 2026년 말 엔비디아는 새로운 괴물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코드명 루빈이라 불리는 차세대 AI 칩이죠. 이 칩은 기존 모델 대비 3배 이상의 연산 성능을 자랑하는데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성능을 받쳐줄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페라리급 엔진을 달았는데 연료 탱크가 경차 수준이면 제 성능을 낼 수가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12단 HBM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루비는 16단 HBM을 요구하거든요. 용량이 30% 이상 커진 겁니다. 루빈 칩 하나에는 8개에서 12개의 HBM이 탑재되는데 여기서 12단을 쓰느냐, 16단을 쓰느냐에 따라 메모리 총량이 무려 144GB나 차이가 납니다. AI 모델을 학습시킬 때 이 메모리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가 병목 현상을 일으키면서 연산 속도가 뚝 떨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세서를 달아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16단 HBM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 세계에서 16단 HBM을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이 딱 2곳뿐이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바로 한국 기업들입니다. 엔비디아는 선택권 없이 이 두 회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겁니다. HBM 기술을 이해하려면 고층 아파트를 떠올리면 됩니다. 메모리 칩을 옆으로 넓게 깔지 않고 위로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거죠. 공간은 절약하면서 데이터 처리량은 극대화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까다로운 제약이 있어요. 국제 표준 규격인 JEDC에서 정한 높이가 있거든요. 12단을 쌓든 16단을 쌓든 전체 높이는 707호 마이크로미터를 넘으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층수를 늘리려면 각 층의 높이를 더 낮춰야 한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칩 하나의 두께를 45마이크로미터까지 줄였어요. 머리카락 두께가 보통 70마이크로미터 정도니까 그보다도 더 얇게 만든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칩과 칩 사이의 간격도 3마이크로미터까지 좁혔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붙어있는 수준이에요. 16개의 얇디얇은 칩을 쌓으면서 1마이크로미터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게 핵심 난이도입니다. 조금만 어긋나도 칩 전체가 불량품이 되니까요. 마이크론 같은 경쟁사들이 아직도 12단에서 허덕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26단 적층 기술을 완성하면서 넘볼 수 없는 기술 격차를 증명해냈습니다. 칩을 얇게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이걸 완벽하게 붙이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16개의 칩을 쌓아 올리면서 층마다 전기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게 하려면 접합 기술이 완벽해야 하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서로 다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삼성은 열압착 비전도성 필름 TC-NCF 방식을 썼어요.
필름을 칩 사이에 끼워 넣고 열과 압력으로 눌러 붙이는 겁니다. 생산 속도가 빠르다는 게 장점이죠. 반면 SK 하이닉스는 MR-MUF라는 액체 형태의 소재를 주입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쪽은 열 관리에 유리해요. 각자 다른 강점을 가진 셈이죠. 그런데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양산이 안 되면 소용없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양산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수율이에요. 전체 생산량 중 정상 제품이 나오는 비율이죠. 이게 최소 60%는 넘어야 상업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이 기준을 달성했어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임원은 컨퍼런스 콜에서 공식 선언했습니다. HB사 16단 패키징 기술 양산 가능합니다. 평택 공장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24시간 라인을 돌리며 수천 번의 실패 끝에 찾아낸 성과였죠.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를 찾아온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 파트너인 TSMC가 병목 현상에 걸렸거든요. TSMC는 칩 제조는 잘하는데 패키징 공정 능력이 한계에 부딪혔어요. 주문은 쏟아지는데 조립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선 아무리 좋은 칩을 만들어도 완제품으로 나오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때 삼성전자가 내민 카드가 바로 턴키 솔루션입니다. 메모리 생산부터 파운드리, 그러니까 위탁 생산, 그리고 패키징까지 한 곳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세계에서 이게 가능한 회사는 삼성이 유일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식재료 생산부터 요리, 배달까지 한 식당에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물류 이동 시간이 없으니 속도가 빠르고 공정 최적화도 훨씬 수월합니다. 반면 SK 하이닉스는 메모리는 잘 만들지만 로직 다이 생산을 위해선 다시 TSMC로 가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요. 공급망이 복잡해지는 거죠.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삼성의 턴키 능력을 검증했습니다. 젠슨 황 역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삼성을 필수 파트너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 곳에 모든 걸 의존하는 건 너무 위험하니까요. HBM의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부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최하단에 깔리는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라고 부르는 칩이에요. 이게 위에 쌓인 16개의 메모리 칩을 통제하고 데이터 흐름을 관리하는 두뇌 역할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이 로직 다이를 자체 파운드리 4나노 초미세 공정으로 직접 제작했어요. 회로 선폭을 극단적으로 줄여서 에너지 효율을 40%나 끌어올린 겁니다. 전력 소모가 줄어드니 발열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됐죠. AI 칩 전체 성능이 한 단계 도약한 겁니다. 여기서 삼성은 한 가지 승부수를 더 던졌습니다. 메모리 칩 자체에도 더 미세한 공정을 적용한 거예요. 경쟁사들이 사용하는 1B 나노 공정을 건너뛰고 바로 1세기 나노 공정을 HB사에 투입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과시가 아니에요. 고객사들이 요구하는 성능 조건이 계속 상향되는데 기존 공정으론 한계가 있었거든요. 1세기 공정으로 뛰어넘으면서 재설계 없이도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외부 파운드리 도움 없이 혼자 다 해낸 거죠. 이건 단순히 부품을 잘 만드는 것을 넘어서 기술 독립을 선언한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오랫동안 한국 기업들은 을레 위치였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원하는 사양과 가격을 제시하면 그에 맞춰 납품하는 구조였죠. 그런데 HBM 시장에서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제한적이니까 이제 제조사들이 가격 결정권을 쥐게 된 겁니다. 업계에선 이를 슈퍼을이라고 부르더군요. HBM4의 가격은 개당 $2,000, 우리 돈으로 약 280만 원입니다. 이전 세대 대비 30% 이상 오른 가격이에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물론이고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량 확보가 안 되면 AI 사업 자체가 멈추니까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이제 수요가 확실할 때만 생산하겠다는 배짱 영업이 가능한 위치에 올랐어요. 주문이 쌓여도 자기들 페이스대로 생산 계획을 짜는 겁니다. 모든 빅테크 기업이 한국의 메모리 공급 없이는 AI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구조가 됐거든요. 2026년 HBM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점유율은 8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독점적 지위는 당분간 계속될 거예요. 기술 격차가 워낙 크니까요. HBM 열풍이 만들어낸 부수 효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일반 메모리 반도체 가격까지 덩달아 폭등하고 있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생산 라인을 HBM 쪽으로 집중하면서
일반 범용 D램의 공급이 줄어든 겁니다. 시장 논리상 당연하죠. 같은 라인에서 일반 D램 만들면 개당 10만 원인데 HBM 만들면 280만 원을 받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일반 메모리 가격도 50% 이상 올랐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2026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245조 원으로 전망했어요. SK하이닉스는 179조 원이고요. 전년 대비 3배에서 5배 성장하는 겁니다. 역대급 실적이죠. HBM 시장 규모 자체도 무섭게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엔 150억 달러였는데 2026년엔 300억 달러로 단 2년 만에 2배가 될 전망이에요. 엔비디아가 루빈 칩 생산을 위해 지불해야 할 HBM 구매 비용만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이 돈이 고스란히 한국 기업들의 수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업계에선 이걸 단순한 호황이 아니라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도래로 보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최소 3년에서 5년은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거든요. HBM의 활약 무대가 데이터 센터를 넘어 우리 손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열리고 있거든요.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 S26이나 AI 노트북을 보세요. 실시간 통역, 영상 편집, 이미지 생성까지 기기 안에서 바로 처리합니다. 클라우드 서버에 의존하지 않는 거죠. 그러려면 기존보다 2배 이상의 메모리가 필요해요. 스마트폰 하나에도 고성능 메모리가 들어가는 시대가 온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생각해 보세요. 수십 개의 센서에서 쏟아지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며 걷고 물건을 잡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로봇의 두뇌에도 고성능 HBM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현대차 그룹도 로봇 사업에 뛰어들었고 여러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개발 중이에요. 로봇 시장이 본격화되면 HBM 수요는 또 한 번 폭발하게 됩니다. AI 서버에서 시작된 HBM 시장이 이제 스마트폰, 노트북, 자율주행차, 로봇까지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공급자 우위 시장은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처가 늘어날수록 삼성과 SK하이닉스의 협상력은 더 강해지니까요. HBM의 활약 무대가 데이터 센터를 넘어 우리 손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열리고 있거든요.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 S26이나 AI 노트북을 보세요. 실시간 통역, 영상 편집, 이미지 생성까지 기기 안에서 바로 처리합니다. 클라우드 서버에 의존하지 않는 거죠. 그러려면 기존보다 2배 이상의 메모리가 필요해요. 스마트폰 하나에도 고성능 메모리가 들어가는 시대가 온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생각해 보세요. 수십 개의 센서에서 쏟아지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며 걷고 물건을 잡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로봇의 두뇌에도 고성능 HBM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현대차 그룹도 로봇 사업에 뛰어들었고 여러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개발 중이에요. 로봇 시장이 본격화되면 HBM 수요는 또 한 번 폭발하게 됩니다. AI 서버에서 시작된 HBM 시장이 이제 스마트폰, 노트북, 자율주행차, 로봇까지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공급자 우위 시장은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처가 늘어날수록 삼성과 SK하이닉스의 협상력은 더 강해지니까요. 3년 전 삼성전자가 겪었던 굴욕적인 실패, 기억하시죠? 그 위기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뼈아픈 탈락이 삼성을 자극했고 과감한 기술 투자와 혁신으로 이어졌거든요. 이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단순한 부품 공급사가 아닙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핵심 파트너, 아니 슈퍼갑으로 도약했어요. 2026년은 삼성전자의 HBM4 양산과 함께 대한민국이 메모리 반도체 패권을 넘어 AI 시대의 필수 불가결한 존재임을 증명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젠슨 황이 고개를 숙인 그 순간 반도체 산업의 권력 지도는 이미 바뀌었습니다.